자, 오늘 10월 25일 화요일 증시가 참 애매하게 흘러가는 가운데 저는 가지고 있는 종목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장기 투자를 엉덩이가 가벼워서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제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주식을 사서 바로 잘 풀리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했을 때 그 뒤부터 큰 어려움 없이 큰 폭락 없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약간씩 떨어지면서 매수 단가 근처를 잘 유지해주면서 결국에 우상향하는 그림을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균 단가의 진심이라 할 수가 있으며 나의 매수 평균 단가는 무조건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매수한 다음에 잘 풀리는 게 정말 중요하며 이런 제 생각을 이해하시는 분이 계실진 모르겠지만 제 머릿속에는 평균 단가는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올려드린 삼성전자를 한번 예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삼성전자를 어떻게 말했냐면 지나와서 차트 다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실제로 유튜브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인데 삼성전자가 63,000원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6만원 초반까지 평균 단가를 맞추면서 분할 매수 구간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매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도 주가가 10% 이상 하락이 나왔습니다. 저는 장기 투자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풀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매수하자마자 주가가 괜찮게 편안하게 올라줘야 되는데 또는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매수하자마자 무너졌다는 것은 이미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이 내 생각이 틀어졌다는 뜻이 될 수가 있으므로 이렇게 꼬여버린다면은 혹시나 반등이 나왔을 때 미련 없이 매수가 근처에서 던지는 것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한 말이 삼성전자를 6만원 초반까지 평균 단가를 맞추고 내려왔을 때 어차피 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내려오는 구간까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때 평균 단가를 잡은 이유가 혹시나 여기서 충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올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6만원 초반이라 잡은 것이며 실제로 주가가 올라와서 제가 이쯤에서 영상을 또 올려드렸습니다. 이쯤에서 올려드린 영상이 그냥 본전 탈출이 낫겠다 라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한 말이 이제 앞자리가 또 변하게 되자 삼성전자 한 54,000원대 영상을 올려드려서 이제 또 저번처럼 53,000원부터 분할 매수 구간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53,000원부터 분할 매수를 해서 5만 초반에 평균 단가를 맞췄는데도 또 저번처럼 한 45,000원, 4만원 이렇게 내려갔다면은 저번과 똑같이 본전 탈출을 준비해야 되는데 자,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바로 상승해서 잘 풀렸다는 것은 엉덩이가 무거워질 수가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적당히 먹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엉덩이 무겁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는 잘 안 풀려서 탈출 기회만 노렸지만 이번에는 잘 풀려서 여기서 엉덩이 무게에 따라서 장기 투자까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그림이 이렇게 매수 단가를 정해놓고 매수하고 나서 잘 풀리는 그림. 저는 장기 투자에서 이런 그림을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때 그 전에 박스권을 돌파하는 구간이라 아주 중요했는데 돌파를 하고 나서 올라가는데 중간도 없이 하락했습니다. 92에서 74까지. 이거 자체가 삼성전자의 이런 그림이라 보시면 됩니다. 매수했는데도 끝까지 내려가지고 바닥을 판 그림. 근데 이 바닥을 팠다가 다시 제자리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일단은 탈출하고 나서 그 뒤에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지금 제 생각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수많은 종목에서 지금 비상식적으로 움직이는 LG에너지솔루션도 있지만 LG에너지솔루션 제외하면 저는 이미 나올 대로 오랜 기간 동안 시세가 나온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 외의 종목들이 아니라
진짜 장기 투자로 꼽으라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에 대해서 제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저번 삼성전자와 같은 차트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하게 돈을 지키면서 다음 기회를 노려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편해야 되고 내가 매수하자마자 잘 풀려야 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구간이 나왔다는 것은 물론 지나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런 반등이 수직으로 올라가는 반등이 나오지도 않고 신용장구 충족이 되었으면 70만원 초반대에 타이밍 맞춰가지고 추가 매수까지 했을 텐데 추가 매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추가 매수가 되어서 평균 단가가 엄청나게 낮아졌다면 지금 상황에도 버티겠지만 추가 매수가 안 된 상태에서 삼성전자처럼 저번에 삼성전자가 55,000원까지 떨어졌다가 6만원 초반까지 올라온 이런 그림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내가 매수하자마자 잘 풀리기를 생각하는 자리를 다시 계획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획을 했다가 또 합리적인 자리가 된다면은 그때 매수를 하면 되는데 물론 그 자리를 노리다가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좀 진정이 되고 나서 탄탄한 자리가 만들어지길 다시 기다리고 있는데 주가가 중간도 없이 90만원, 100만원 올라간다면은 닭 줬던 개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겠지만 이런 제 생각은 장기간 계좌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단타든 장기 투자든 스윙이든 내가 매수하자마자 잘 풀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단타로 들어갔는데 너무 잘 풀려버린다. 시장에 어떤 종목을 보고 장기 투자가 아닌 그냥 하루 단타짜리로 들어갔는데 이거 너무 잘 풀려버린다. 수급도 좋고 시장도 좋고 모든 조건이 다 좋아가지고 너무 잘 풀려버린다. 매수하자마자 그냥 올라서 매수하자마자 단타인데 플러스 10% 이렇게 된다. 그러면 잘 풀렸을 때 오버나잇으로 넘길 수가 있고 오버나잇을 했는데도 잘 풀린다면은 스윙으로 넘기고 스윙으로 넘겼는데도 더 잘 풀린다면 중장기로도 가는 그림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단타 매매 영상 보여드릴 때 항상 하는 게 제가 매수하자마자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그 자리만을 생각하고 이때까지 매매를 했기 때문에 매수하자마자 좋은 반응이 나와야지 그때부터 편하게 엉덩이 무게나 적당히 먹는 것을 조절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틀어진다. 그건 뭔가 잘못되었다는 뜻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틀어진 종목이 탈출 기회가 나온다면 저는 일단은 탈출하고 보는 성격이라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완벽주의와 설명은 삼성전자의 예전 그림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수하자마자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엉덩이 무게를 조절하거나 적당히 먹는 것이고 내려간다면은 나중에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탈출할 생각부터 해야 됩니다. 그 탈출하는 것은 이 종목이 틀렸다가 아니라 내가 매수 포인트가 틀렸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매수 포인트를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는 다음 기회를 다시 계획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마음 같아서는 잘 풀려가지고 목표가 120, 그 이상까지도 바라는 마음은 변함이 없지만 시장이 참 애매한 것도 있고 재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보면 나스닥이 황금선을 찾아주고 이제 유지해주는 단계로 들어가면서 레버리지를 지금 매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는 상태일 텐데 오늘 증시 보시면은 현재 하락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파란불이 떴는데 오늘 캔들이 만약에 여기서 더 내려가서 윗골이 달린 음봉으로 마무리를 해준다면 참 애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지 않을 때 그리고 갭 상승이 아니라 장중에 이 고점을 외국인의 매수와 함께 같이 돌파할 때 현물 순매수, 선물 순매수 같이 들어오면서 외국인의 매수와 함께 나스닥이 멀쩡한 상태에서 어제 고점 2256포인트 이 자리를 돌파할 때가 저는 레버리지 매수 타이밍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억지가 아니라 선택사항이라 보시면 되겠으며 요즘 거래대금이 당연히 없습니다. 집 나간 거래대금이
당분간 들어오기는 힘든 상태라서 선택사항이지만 지금 방향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과연 황금선을 이번엔 유지해주면서 추세를 바꿀 수 있냐 없냐를 테스트하는 자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이 또 나왔는데 저번 신라젠에 이어가지고 코오롱 티슈진이 거래가 풀렸는데 따상에 지금 잠겼습니다. 이 정도면은 8,000원까지 물린 사람들 오히려 엄청난 수익을 얻으면서 진짜 과거에 물린 분들 말고 어차피 하락에서 거래가 거의 발생하기 때문에 하락에서 잡으신 분들 웬만해서는 탈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따상에 잠겼음에도 하루 종일 거래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것이며 신라젠과 다르게 물론 신라젠의 영향도 있을 겁니다. 이 코오롱 티슈진이 8시 40분에 봤을 때 상한가에 한 100만 주 정도가 쌓여 있었는데 그 100만 주에서 예상 체결에 물량이 거의 풀리지 않다 보니까 그 분위기로만 따상을 만들었습니다. 주식은 신규 상장주 특히나 뭐 이런 상황에서는 분위기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만약에 100만 주 쌓여 있고 예상 체결이 뭐 수십만 주였으면은 더블로 시작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잔량이 많아지면서 따상 가네 나도 따상 노려봐야지, 수량 배분하네 나도 노려봐야지, 이런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면서 근데 수량이 많이 풀리지 않는다. 그럼 자연스럽게 더블 가고 나서 일단은 뭐 따상의 주문을 걸어봐야지. 근데 풀리지 않네 하다가 따상 갔는데도 처음에는 잔량이 한 50만 주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180만 주에서 잠겼습니다. 오직 분위기로만 압도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었으면 원래 점상 가는 종목들 거의 대부분이 분위기로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터스 어제 오늘 해먹기 좋은 종목이었는데 저는 첫 번째는 잘 해먹지 못하고 두 번째를 잘 해먹습니다. 오늘 두 번째였는데 어제 장 마감 영상에서 비교를 했던 것과 카나리아 바이오와 비교를 해드렸는데 거의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이것도 오랜 시간 동안 잠자다가 상한가 한 번, 그 다음날에 28%까지 한 번, 노터스도 오늘 22%까지 한 번, 3%만 먹고 치웠지만 거래대금이 상당히 센 편이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이쪽으로 시선이 쏠릴 것 같지만 두 번 했다면 욕심을 버리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예전에 인기가 있었던 종목들에서 나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했다 싶으면 삭제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주가를 예측할 수 없지만 거의 대부분의 급등주들은 주가가 이렇게 심하게 내려오다가 반등도 뭐 하루에 2%, 20% 이상 시원하게 하다가 결국에는 유지 못해주면 내려갑니다. 결국에 유지 못하고 제자리 가거나 더 큰 바닥을 파거나 급등주들의 결과가 다 똑같습니다. 이때까지 급등했던 것들 다 보고 현재 진행형인 양지사, 이것도 고점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고점 대비 반의 반토막 나서 한 수개월 지나서 사람들한테 잊혀졌을 때 갑자기 하루에 20% 반등시키면서 거래 몰리고 또 그때 되면 그 다음날에 두 번째 기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까지 급등주들의 사이클은 다 똑같았습니다. 그 무적이라 불리던 지금 생각나는데 일동제약, 이것도 마찬가지. 시세가 다 나오니까 이제 끝없이 하락하는데 중간에 이런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에 제자리, 반등 나와도 결국에 제자리, 항상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해먹었으면 아예 거래대금이 많이 나오긴 하더라도 관심 종목에서 삭제라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자, 오늘의 거래대금은 새로운 종목이 없습니다. 새로운 상황이나 새로운 종목이 나와야지 또 두 번째 계획을 세우고 신나게 단타를 치던가 할 텐데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 없다면은 아무리 내가 전업투자자라 하더라도 억지로 분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야 될 것만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당장에는 뭐 상한가 간 몇 개 종목에서 혹시나 조금이라도 떼야 될 자리를 관찰하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